자, 반갑습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A123654786 오랜만에 뵙네요. 네, 사과나무님 반갑고요. 네, 주말 잘 보내셨는지, 주말에 혹시 미증시가 또 하락이 나와서 혹시 또 걱정돼가지고 주말 제대로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달래달래님 반갑습니다. 소피님 반갑고요.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차피 시장 자체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뭐 지난주에도 미증시는 뭐 2% 넘게 하락한 적도 있고요. 뭐 하락한 이유는 간단하죠. 네. 지금 뭐 일부 주에서 뭐 경제 재개, 철의 여파도 있고요. 또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에 지금 작용되면서 마이너스 2% 가까이 마이너스 2%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4일 연속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이고 화면이 너무 크게 나왔죠. 예. 지금 연 4일 동안 지금 신규 확진자, 미국의 신규 확진자 속도가 4만 명이, 예, 계속해서 지금 4만 명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국내 또한 마찬가지죠. 네, 주말 동안에 뭐 전일, 뭐 6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요. 신규 확진자가 62명이 나왔고, 또 지역 발생이 40명, 또 해외 유입 사례가 22명이어가지고, 우리도 한 8일 만에, 예, 8일 만에 다시 한번 60명대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 또한 지금 사상 최고치, 예,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이제 급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악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죠. 네, 앞으로 뭐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모르신 분들은 없고요. 시장이 반등 나오면은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고 또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하루하루 시장의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가 6월 15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이 한 7% 빠지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말 동안에 미증시의 하락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지금 뭐 당연히 월요일 시장에서는 개장가에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출발하겠죠. 다만 종목별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한다면요, 예,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대한민국 최초로요. 네. 그리고 제가 이따가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될 종목들, 또 세 종목을 말씀드릴 건데, 지난주 일요일 날도 제가 딱 여러분들에게 세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그 중에서 하나가 로보로보도 말씀드렸었고요. ISC도 말씀드렸었고, 36물산도 말씀드렸어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요. 잠시만. 네. 제가 지난주에, 차트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딱 일요일날, 딱 이 시간이죠. 이 시간에, 이게 월요일이고, 이거 월요일이죠, 본격적으로. 네. 요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이 시간대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36물산 한 종목 말씀드렸었고요. 또 이틀 뒤에 뭐 12% 뭐 급등 나오긴 했었지만은 뭐, 그죠? 지금도 이제 거의 뭐, 조정이 나왔었고, 뭐 하루 딱 급등이 나왔죠. 36물산 말씀드렸었고, ISC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ISC도 말씀드렸었는데, 월요일이 요날이죠. 네, 요날 음봉이었고, 그 다음날 7% 상승, 그 다음날 또 5% 상승, 이것도 한 15% 가까운 수익을 날 수 있었고요. 이틀 만에, 그죠? 네. 월요일날 편안하게 매수해놨으면은, 수, 이틀 만에 15% 정도 수익 났겠죠. 그리고 또 한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로보로보,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요일날 저녁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다음날 월요일, 그러면 이날만 시초가가 2%에 출발했고요. 이날만 9% 상승 나왔고, 뭐 장마판에 상승폭을 좀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그대로 5% 상승, 또 그 다음날도 6.81%, 이 종목 또는 15%, 예, 이 거래일 만에 15% 수익, 두 종목이, 그죠? 네. 그래서 제 스타일 아시죠? 여러 종목 말한 다음에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스타일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딱 세 종목을 말씀드렸고, 뭐 지난주 제가 녹화방송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진짜 몇 종목을 드렸는지. 그래서 오늘 또한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세 종목 정도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두 종목이 이미 목표가 터치하고 15% 정도의 평균 수익이 나왔다 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또한 마찬가지죠. 맨날 올라간 것만 제테마 138%네, 예, 뭐 올라간 종목 애플론 100%네, 예, 뭐 나노혜택 90% 이런 것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을 다 오픈합니다. 빠지던 오르던 간에요. 손저가 이탈한 건 손저가 이탈했다고 그대로 오픈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 15일날 이렇게 차트 보면요,
네. 요날이죠. 요날 시장이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7% 이상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의 1200개 종목 중에서 한 1170개 종목이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목표가 손저가 터치한 종목이 많겠죠. 저는 웬만하면 9에서 10% 정도를 손저가를 잡아드리기 때문에 손저가 터치한 종목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어떤 종목만 소개해가지고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손저가가 터치하고 나중에 올라간 종목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이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시장 여파로 이날 밀렸었죠. 네, 이날 손저가를 터치했는데 그 다음에 20% 상승 출발하면서 뭐 급등한 종목들도 많고요. 하지만 뭐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요것도 있고 아이크래프트도 있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인터플렉스도 마찬가지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그날 시장 여파로 급락이 나왔다가 다 회복을 했어요. 네, 근데 전 그렇게 너무 싫더라고요. 손저가를 정해드렸고 손저가를 이탈했는데 가만히 또 오르니까 가만히 상승 뭐 또 이날 뭐 이런 거 너무 싫으니까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합니다. 그죠? 손저가 이탈했으니까 마이너스 10% 적어놨고요. 다 그래요. 웬만한 종목들이 인터플렉스도 보면요. 인터플렉스. 예. 이 종목도 그날 시장 여파로 밀렸죠. 웬만한 종목들이 11%, 10% 이상은 다 밀렸으니까 시장이 7% 밀렸으니까 당연히 종목들도 밀렸겠죠. 그리고 다 회복하고 매수가율이 다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저가라고 다 적어놓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오텍도 마찬가지죠. 손저가 터치된 종목은 손저가 터치된 거예요. 뭐 부탁하고 자시고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손저가 터치 안 된 종목들은 그냥 보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부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자, 오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텍도 지난번에 손저가를 이탈한 이후에 손저가를 이탈한 이후에 목표가를 터치했지만은 뭐 손저가 터치한 건 터치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모든 종목들을 오픈하면서 정직하게 추천 종목들을 다 공개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수익 난 것만 얘기를 하기 바쁘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제테마다 148%, 뭐 예를 들어 나노에텍이다, 에이벨바이오다, 맨날 에이벨바이오, 제2의 에이벨바이오, 제2의 제테마, 제2의 제테마 이게 아니라 모든 걸 오픈한 상태에서 그 수익도 자랑할 수가 있는 거고, 확률을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누적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거 엑셀 파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들을 다 더한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마이너스든 수익이든. 어떤 분들은 수익 난 종목만 더해가지고 수익률 퍼포먼스 하는 데도 있던데 아닙니다. 누적 수익률도 마찬가지고요. 네, 확률 또한 마찬가지고, 네, 평균 수익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난 거를 다 나눠가지고 평균 수익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손실난 종목까지, 이게 엑셀 좀 하시는 분들 아시죠? 네, 모든 종목들을 다 더한 평균을 한 그 수치가 평균 수익률인 거지. 수익난 종목들만 나눠가지고 평균을 말하는 거는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수익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여파로 15일 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손저가 터치한 종목들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이너스 9에서 10%를 손저가를 잡아드렸는데 시장이 7% 빠지면서 웬만한 종목들이 10% 이상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등 나오는 거는 뭐 의미 없고요. 네, 웬만한 종목들은 손저가를 터치했다. 손저가 터치한 종목들은 그대로 다 적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다시 한번 뭐 조선선제도 이틀 만에 2연상이 들어갔고요. 그죠? 동아기업도 말씀드리자마자 다음날 16%가 급등이 나왔고요. 아이진도 제가 백신 관련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는데 27% 상승 나왔고, 노바렉스도 건강기능식품으로 16%, 대우품은 안정적으로 올라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기업도 마찬가지고, 조선선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로보로보도 15%, 이건 지난주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고, ISC도 마찬가지죠. 비트컴퓨터 이틀 전에 상한가 들어갔죠.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었는데 36% 가까이 상승 나왔고, 이노메텔이 정고조 돌파를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정고조 돌파해버렸고요. 이거 나머지 이젠 매수가 위에서 안전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유비케어도 당일날 말씀드렸었는데 20% 상승이 나왔습니다. KF도 말씀드리고 10% 찍었다가 종가엔 지금 3% 정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3%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디 뭐 투자자문이든 자산운용사든 뭐 한경이든 이데일이건 MTN이건 각종 카톡 사이트든 뭐든 간에 모두가 수익난 종목만 강조를 하고 손실난 종목은 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때론 그냥 공략주다라고 하면서 손절가 목표가를 정해주지 않은 채 올라가기만 하면은 몇 프로, 60%, 100%, 1000%, 1000%, 억 프로, 예, 그것만 강조하는 거죠. 저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아드렸고, 또 목표가를 돌파했을 때 익절가를 잡아드리고요. 또 다 잡아드렸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중요해? 누적 수익률도 손실난 거와 수익난 거를 다 더한 수익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다 더했을 때, 손실난 것까지 다 오픈했을 때 2300%의 누적 수익률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렸던 게 방송에서 110개의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평균 수익률이 손실난 것까지 다 평균해가지고 21%의 수익률이 되고요. 확률은 80%의 확률로 목표가를 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목표가를 돌파한 거 110개 중에서 78개 종목이 목표가를 돌파했고요. 손저가 이탈한 종목이 20개입니다. 홀딩 중인 게 12개고요. 평균 목표가를 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조선시대는 다음날 상한가 들어가고 또 상한가 들어가고 동아기업도 하루 만에 이런 종목들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3, 4거래일 3.5거래일 정도 걸리더라. 예, 홀딩 중인 종목도 대부분 매수가 위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많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수익난 종목 퍼포먼스로 1000% 갔네, 10,000% 갔네, 쬐끔 사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네, 수익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자산이 1억이고 10억인데, 3만원만 사보세요, 5만원만 사보세요, 10만원만 사가지고, 수익난 것만 다 더해가지고 누적 수익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적 수익률이란 건 모든 걸 다 오픈한 상태에서 누적을 말하는 게, 그게 누적 수익률이고요. 평균 수익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했던 종목들도 이렇게 모든 걸 오픈한 사람은 앞으로도 못 볼 것이고요. 예, 일주일 좋았다고 일주일 오픈 사람은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종목들을 오픈한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죠? 투명하게 모든 걸 오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픈한다는 게 뭐예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다 오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또 시장이 물론 흔들리겠죠. 장 초반에 흔들리겠고 어느 정도 오전장의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또 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최근에 최근에 또 시장이 한번 급락 나온 이후에 그때 이후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네.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한 움직임 보여줬죠. ISC도 그렇고, 로보로브도 그렇고,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도 한 2종목에서 3종목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 여러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지금까지 시장에 상승이 나왔던 그 이유가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종식 단계 아니면 완화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이 나온 게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었고요. 또 미국 일부 주에서 계속해서 확진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던 것도 여전했습니다. 다만 막강한 풍부한 유동성과 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상승이 나왔던 거고, 또 하락이 나올 때마다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제2의 팬데믹 현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거의 1조 달러 부분에 추가 부양책도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연준에서도 아직까지는 돈에 씨가 마르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추가 부양책이 나오고 있고, 또 악재가 나오면은 뭔가 지금 이거죠. 너무나 지금 글로벌 증시가 워낙에 지금 V자 반등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좀 숨고르기 양상이 나와주고 있다. 또 이번 주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처럼 한 번 더 좀 조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은 오히려 지금 또 우리가 예탁 자산이 지금 48조 가까이 됩니다. 오히려 늘었어요. 네. 거의 12조가량이 늘어서 다시 2조가량이 늘어서 48조가량의 지금 예탁자산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굉장히 강하게 유입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요. 물론 우리 월요일장에는 좀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겠죠.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도 지금 4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 속도가 지금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서 경제 재개에 대한 좀 3분기, 4분기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약간의 우려감,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경제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좀 더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입니다. 다만 또 조정이 나올 때만큼 또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반면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 호재와 악재가 충돌하면서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전저점까지 이탈하고 급락이 나오는 장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조정이 나온다 한들 지난번
지난주 월요일처럼 뭐 7%대 한번 뭐 급락이 나올 수 있겠지만 7%대가 아니라 700선까지 좀 크게 변동이 나올 수 있을 수 있어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박스권 안에서 장세가 좀 이어질 거로 판단해요. 그죠? 네. 61선 위에서 700선 또 전후로, 그리고 또 고가는 뭐 760선, 지금 750선 전후로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이 안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급락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럼 우리는 그때 그 급락을 이용해서 확실한 종목들로 잘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지난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뭐 이번 주 월요일 뭐 화요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왔어도 그때 시총 상위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뭐 하락한 종목들, 코스닥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뭐 700개에서 800개, 1200개 종목 중에서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컸어요. 시장은 상승이 나왔다 한들, 그죠? 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또 미증시가 2% 넘게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겁을 먹고 주식을 공포에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미증시는 2% 이상 하락 나온 적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괜히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미증시 하락과 또 그리고 미국 내 확진자 증가폭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에 맞춰가지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이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주가 미국의 일부 주가 봉쇄 조치를 다시 한번 강화했다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죠? 네, 미국 내 재확진자,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 뭐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확진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시장이 반등 흐름이 이어졌던 거고요. 뭐 텍사스도 마찬가지고 주점의 매장 영업 중단과 또 대규모 모임 제한 등 봉쇄를 다시 한번 강화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 악재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람은 없던 겁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플로리다 주점에서도 음주를 금지하는 영업 제한을 강화했고, 뭐 텍사스, 뭐 플로리다, 뭐 경제 재개를 서둘렀던 주들도 서서히 지금 연일 확진자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우려감이 증시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개 주, 미국의 50개 주 중에 32개 주가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또 국내 또한 마찬가지죠. 수도권, 교회 집단 발병, 그리고 또 소규모, 산발적으로 지역 소규모로 이제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고요. 또 해외 유입 사례도 좀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또한 다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흐름이니까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급락이 크게 나왔던 거지. 지금은 이 악재에 대해서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악재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만약에 변동성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맞춰서 글로벌 또 중앙은행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들, 또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종목에만 딱 집중을 하면 됩니다.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종목에만 딱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손절가 목표가를 정확히 정해드리고, 예,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공개하는 전문가 또는 뭐 증권사 또는 뭐 투자자산 운용사, 예, 없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뭐 지난주에는 뭐 미증시가 뭐 2% 안 빠졌나? 물론 계장가에는 반영을 하겠죠. 다만 또 우리가 또 다음날 또 미 선물에서 어느 정도 또 반등이 나와주고, 국내 또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종목에만 딱 집중하면 되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세 종목도 시장에서 뭐 10% 이상, 뭐 15% 정도의 수익이 나왔고, 제가 지금까지 뭐 달릴까 말까 15일날 시장이 빠져가지고 이제 하락했던 종목들, 손저가 터치했던 종목들이 있던 것 뿐이지, 네. 뭐 10% 정도 짧은 수익은 말하지도 체크도 안 해놨고요. 15% 이상, 15% 이상의 수익들만 핑크 색깔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뭐 10%, 5%, 6% 뭐 이런 거 뭐 의미 없는 수익들, 뭐 큰 수익 아닌 것들은 그냥 표시 안 해놨고요. 네, 15% 이상의 수익들만 핑크색으로 칠해놨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볼 종목들 설명을 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제가 지금 우리 VIP 회원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종목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잠깐만요.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가입 안내 간단하게 하고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돼요. 뭐 주식 라이브 들어오셔가지고 카페 가기 클릭하셔서, 여기서 회원 가입 누르시면 됩니다. 날짜는 제가 얼마큼 드리냐면요. 네. 날짜는 7일씩 더 드리고요. 오늘 일요일이니까 하루를 더 드려가지고, 보면은 이건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하루씩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또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계좌 수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고 뭐지? 네. 잠시만요. 이게 뭐지? 자,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하루씩 더 드려가지고요. 네, 지금은 고객센터는 전화 안 받겠죠. 그래서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 가능하고요. 혹시 MBN골드 사이트에 무료 회원 가입이 돼 있는 분들은 ARS 전용 결제로 통해 가지고 ARS를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 사이트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사이트 가입 요령은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날짜는 아까 제가 다음날 운영자님들이 연장을 해줄 거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개월 클릭해가지고 뭐 2개월 클릭하던 건 3개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자동 연장 할인 가격이라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연장 안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할인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카드,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 이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신용카드로 하실 분들은 결제하기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걸 하면 되죠. 그냥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요. 네. 간단합니다.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결제하기 클릭하셔서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중요한 거는 휴대폰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인증번호 발송이 갈 겁니다. 그럼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무이자 선택하시면은 결제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니까 MBN골드 사이트에서 무료 회원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이동 하실 분들은 두사치님 감사합니다. 네. 26일날 전화해서 연장 신청했어요? 정형 게시판 못 보게 해놨어? 왜 그랬지? 그게 시작일을 아마 28일, 한번 봐볼게요. 잠시만요. 아, 29일부터 시작일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사치님. 시작일을 29일로 해놨네. 예. 시작일을 29일부터 해놔서 그런데 이거 제가 수정을 못 해드리니까 내일 아침 그렇죠 당연하죠. 12시 넘어가도 가능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사이트에서 가입하시면 되고 방이동 하실 분들은 내일 아침 8시 반 이후에 1588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시장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었고 뭐 변동성 장세는 당연한 거죠. 뭐 하루 좋고 하루 나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캔들 시황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냐? 자,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이 좀 불안했습니다. 고점 대비 하락이 나왔었고 다음날도 마이너스 4%대 출발했다가 어느 정도 만회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가 다 6, 7% 빠졌었는데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좀 선방하면서 키마치가 당연히 나오죠. 다음날 월요일날 7% 빠졌는데 이렇게 캔들 나오면 시장 올라간다. 또 한번 시장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마이너스 7% 시장 빠져버리면 앞으로 시장 계속 빠진다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또 하루 올라가면 시장 또 계속 올라간다 그러고 또 하루 또 빠지고 조정 나오면은 시장 계속 불안할 거라 그러고 또 월요일날 시장 하루 잘 버티다가 월요일날 또 시장 하루 빠지면 또 시장 계속 빠질 거라 그러고 이거는 그냥 캔들 시황입니다. 하루하루 캔들을 보면서 그날 하루 시장 빠지면은 겁먹고 시장 올라가면 기분 좋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시장대로 지금 변동성 장세인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고요. 네. 랜덤워크 장세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은 랜덤워크예요. 그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또 시장에 뭐 나오는 그 악재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온 악재고 호재 또한 마찬가지죠. 호재 또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호재예요. 그 호재가 뭐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맨날 상승이 나왔던 거고 또 하락이 나오면은 제 팬데믹
대한 우려감, 또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에 하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안에서 그냥 랜덤워크 장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이 나와도 걱정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상승이 나와도 걱정하지 말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세 종목 정도. 지난주 제가 ISC, 로보로보 3륜물산 말씀드렸었고, ISC랑 로보로보는 15% 정도의 수익이 났는데, 자, 이번 주에는 제가 일단 다음 주에 강하게, 뭐, 당연히 월요일날 시장이 이제 하락 출발하기 때문에 뭐, 시초가부터 따라가면은 그 바보 같은 매매인 거겠죠, 그죠? 뭐, 시초가부터 분명히 뭐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또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 일단, KF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KF는 뭐, 26일 금요일 하루에 23%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은 제가 제2의 조선선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조선선제, 제가 방송에서 이날 말씀드렸죠. 모두가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에 관심이 없을 때 요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 그 다음날도 점상 들어갔다가 뭐 풀린 거고요, 그죠? 네, 오전장에 풀린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자마자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이 거래일 만에 71%의 수익이 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고, 이게 품절주이기도 하죠. 사실 이 상한가 들어갔던, 이 연상 2번 들어갔던, 이 연상에 들어갔던 이유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40억 정도의 자사주 취득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연상이 나왔는데, 사실 뭐 시총 대비해서 뭐 40억 정도 자사주 취득으로 인해서 이 연상까지 가는 거는 좀 과했던 것도 있죠. 다만 이게 굉장히 조선선제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뭐 실적 또한 당연히 뒷받침되는 종목이고요. 또 용접 재료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조선뿐만 아니라 뭐 건설 안 쓰이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선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카타르 백척 LNG선 수주에 있어서 3대 빅3, 예, 조선 3사 빅3,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거 월봉으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종목 이거 상장했을 때 30배 가량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죠? 네, 6,000원짜리가 20만원까지 갔으니까 30배 이상. 이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2010년도에 조선선제 상장했을 때 이게 얼만큼 맨날 점상 갔던, 그 당시에는 상한가가 15%였죠. 네. 매일매일 이렇게 점상 가다가 딱 이틀 하한가 2번 가고 또 계속해서 점상 가가지고 이게 막 몇 차례 나왔더라. 예. 아무튼 바로 상장하자마자 30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거는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추억의 종목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그때 뭐 최근에 삼성중공 우선주 같이 급등 랠리가 그보다 더 크게 나왔던 거죠, 사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급등 랠리가 나왔던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조선선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뭐 70%. 그게 뭐 저는 알죠? 수익률 뭐 자랑하는 거 아닌 거. 말씀드리고 이게 이연상 같다고 뭐 70%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타점에 아무도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에 관심이 없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이후로 뭐 7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KF부터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KF를 소개해 드릴게요. KF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실적 또한 좋아요. 네. 뭐 어떤 분이 뭐 방송을 통해가지고, 뭐 실적 안 좋냐라고 하는데,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말이 그거죠. 뭐 2019년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는데, 뭐 과거 실적 보면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KMW다. 예상, 컨센서스 보면서 이거는 실적이 좋아질 종목. 그건 정말 주린인 거죠. 그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KMW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딨냐고요. 그죠? 이미 주가에는 반영돼 있는데, 그죠? 이미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그죠?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는 건데,
혹시 막 이런 거죠. 네. 차트 보면서 만약에 예상 컨센서스가 안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적자인데 괜찮나요? 네. 아니면 앞으로 이거 실적이 좋아지니까 앞으로 더 가겠죠? 이거는 뭐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렸었고, KF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기저제 관련 종목들은 10년 넘게 불황이었다가 서서히 뭐 종목이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그죠? 네,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이익 또한 흑자 전환을 했고, 단기 수익 또한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히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는 안 봐도 뻔하죠. 예상에도 없던 백척, 카타르 수주가 나왔고요. 또 그 이후에도 나이지리아뿐만 아니라, 그죠? 모잠비크, 러시아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또 추가 수주를 따냈을 때 또 모잠비크나 러시아에서 또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예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놓고 봐도 KF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KF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2의 한직칼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그 이유는, 원래 최대 주주가 최근에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냐? KF의 창업주의 첫째 사위, 원래 최대 주주, KF의 회장이었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바뀐 게 KF 투자증권의 대표 이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잠시만요. KF 투자증권 템버스 인베스트먼트. 예, 템버스 인베스트먼트로 이제 사모펀드로 이제 넘어갔는데, 템버스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가 임태순 대표입니다. 임태순 대표가 누구냐면은 이 KF 투자증권의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계열사 CEO한테 최대주주 변경이 나온 겁니다. 왜 변경이 나왔냐면요, 이분이 임태순 대표가 M&A에 굉장히 잔뼈 굳겠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지분 경쟁이 시작된 거 아닌가라는 이제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그리고 왜 최대주가 변경됐냐면요, 2대 주주가 포인트인데 2대 주주가 포인트입니다. 2대 주주가 KHI 김강호 회장인데요. 뭐 그 분이 뭐 모나리자뿐만 아니라 엘칸토 여러 알짜 기업들을 인수 합병해서 막강한 부를 창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KF를 굉장히 노리고 있는데, KF를 왜 노리냐? KF가 KF 인베스트먼트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30개가 넘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네. 그 안에서 뭐 사모펀드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죠? 그리고 벤처 캐피탈, 뭐 증권사, 여러 투자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눈독 들이고 있는 거는 뭐 KF 투자증권이겠죠. 근데 KF 투자증권이 뭐냐면, 예전에 이제 KF에서 LIG 증권을 인수해가지고 사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LIG 증권이 이제 KF 투자증권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KF 투자증권이 이제 부국증권의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100만주 9.64%를 보유하고 있는데, 부국증권의 최대 주주 또한 지분을 10%밖에 안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 경영권까지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KH 김강호 회장이 왜 KF를 노리냐면은, 이제 KF를 인수함에 따라서 또 많은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고, 30개 넘는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증권사, 벤처캐피탈, 사모펀드 여러 투자 회사들을 거느리면서 금융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그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KF에 눈독 들이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제2의 한직칼과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한직칼도 마찬가지죠. 한직칼, 대한항공과 KCGI 강성펀드와 계속해서 지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남매난이 일어났어요. 그죠? 네. 남매난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지분 경쟁이 본격화됐고, 한직칼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이때부터죠. 네. 이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그 전부터 계속해서 대한항공과 그리고
KCGI, 강성부 펀드와 계속해서 지분 경쟁이 있었었는데, 예, 조양호 회장이 이제 사망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지분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 자리에서만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4만원짜리가 11만원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그 안에는 뭐 변동은 충분히 나왔고요. 그죠? 그래서 요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100%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거 굉장히 비슷합니다. KF 또한 마찬가지로 뭐 이 본업 또한 안정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KCGI 같은 경우는 KF 같은 경우는 또 요 안에서 지금 자매난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초대 회장, 창업주의 딸이 이제 아들은 없고 이제 딸만 둘인데요. 네. 지금 뭐 첫째 딸과 둘째 딸, 뭐 차녀 백수영 씨와 뭐 첫째 딸과 약간의 지금 대주주 간의 내부 갈등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내부 갈등설이 계속 돌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 차녀인 백수영 씨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대주주 M&A 기재 김강호 회장과 손을 잡았다는 소문도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지분 경쟁이 또 이제 최대 주주도 바뀌었죠. 그래서 템베스 인베스트먼트 그냥 KF 투자증권의 대표이사와 KF 투자증권의 대표이사와 그리고 그죠? KHI 김강호 회장 간의 지분 경쟁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또한 뒷받침되는 종목이니까 KF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KF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플레이위드도 있고 뭐 후성도 있는데 후성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후성 이거는 조금 이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큰 상승이 나왔던 뭐 30% 4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뭐 동진세미캠 그죠? 안정적으로 뭐 금요일은 좀 조정이 나왔지만요. 최근에 아주 이 무거운 주식이 1조 3천억짜리가 뭐 이날은 21%나 급등이 나왔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 13%나 급등이 나왔죠. 네. 포톨레지스트 관련해서 동진세미킨이 국산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경인양행도 있죠. 네. 경인양행도 최근에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또 솔브레인 사명이 좀 바뀌었지만은 똑같이 지금 후성과 함께 에칭가스 불화수소를 국산에 성공한 솔브레인도 지금 최근에 반등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안정적으로 뭐 7% 상승 나왔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도 8%나 상승이 나왔었는데 후성은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좀 뒤쳐졌어요. 근데 후성이 가장 동진세미캠과 후성 솔브레인과 함께 가장 국산화 한일 무역 갈등 국산화 수혜주였죠. 그래서 그때도 뭐 상한가도 한번 들어갔던 종목이었고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의 일부 또 에칭가스를 99.99% 불화수를 국산화 성공해가지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딱 소재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 되겠죠.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이제 확대하고 나면서 정부정책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만의 TSMC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추격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해서 공장 증설과 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해 계속해서 투자 확대 발표를 했고요. 그럼에 있어서 소재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주 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한일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소재 관련해서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또 에칭가스 이 관련 세 개 섹터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뭐 시장 여파로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후성은 또 올해 역대 최고 폭염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냉매가스, 에어컨에 들어가는 냉매가스, 뭐, 당연히 뭐, LG, 뭐, 삼성뿐만 아니라 위니아, 국내 모든 에어컨 업체의 점유율이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냉매를 직접 생산하는 거는 국내 기업의 후성이 유일해요. 후성이 유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뭐, 소재 관련해서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뭐 동지세미캠이 EUV용 포토레이스 개발에 따라서 급등이 나왔고 솔브레인도 똑같죠. 후성과 함께 불화수소 관련해서 국산화 성공한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후성은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뭐 전해질 관련해서 2차전지 부분도 있지만 이 냉매가스 이 부분도 최근에 지금
여름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또 소재 관련해서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을 때도 이건 장기로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6%, 또 이날도 6%, 또 이때 7% 해가지고 20%가 금방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뭐 단타라기보다는 좀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면은, 오히려 지금 올해 무더위가 역대급 최악의 폭염이라고 하니까, 후성은 안정적으로 시세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뭐,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잡아드리면 되겠죠. 네. 목표가는 9,000원 정도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손절 라인 때는 7,400원인데, 예, 그 안에 여러분 당연히 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죠. 아까 KF도 목표가 안정해드렸구나. KF 같은 경우는 이건 목표가를 제가 사실 4,0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네, 이미 이건 10%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죠? 4,000원 잡아드렸었는데 장중에 4,10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4,200원까지 제가 목표가를 상향해 버렸죠. 네, 그래서 목표가를 4,200원까지 상향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3,200원 잡아드렸는데 똑같이 잡아드릴게요. 3,200원 잡고 그 안에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이미 돌파해버렸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원래 10% 넘었는데 KF도 그냥 종가 가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4,200원 정도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성은 9,000원 정도 정고점 살짝 돌파. 지난번에 제가 이노메트리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2차전지 관련해서 엑스레이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 3일 만에 정고점 돌파해서 급등이 나왔고, 그죠? 네. 이번에 또 추천드리면서 이번에 신고가 랠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돌파를 해버렸죠. 네. 그래서 이노메트리도 계속해서 급등 랠리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후성 말씀드렸고요. 또 한 종목 더 말씀드릴게요. 후성 말씀드렸고, 뭐, ISC 터치했고, 모트렉스. 요 종목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모트렉스. 일단, 장 마판에요. 예, 금요일 장 마판에 어느 정도, 좀 종가 관리가 확실히 들어가졌습니다. 이 종목 또한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뭐, 모바일 어플라이스도 말씀드렸었고, 뭐, 코리아 FT도 말씀드렸었고, 여러 종목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미래차 관련해서는 이게 뭐 단순 테마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미래차 관련해서는 단순 테마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지금 이게 수익권일 거예요. 모트렉스는 지금 뭐 한 5%대,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5%대 뭐 수익권인데, 자, 이거를 목표가를 얼마나 설정해 드렸냐면, 이건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뭐 우리가 목표가를 터치하겠죠. 3,900원을 잡아드렸으니까. 네. 이번에 3,900원인데, 뭐, 4,000원 돌파까지도 한번 보자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의 좀 필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ADAS. 당연히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전자식 HUD를 개발하고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굉장히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모트렉스도 있고, 뭐, 모바일 어플라이스도 있고, 모바일 어플라이스도 있고, 코리아 F도 있고, 사업하는 거 굉장히 비슷해요. 예, 비슷한데, 얘네 또 특이점이 뭐냐면은, 뭐, 현대 기아차의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납품하는 건 당연한 거고, 국내 중소기업 중에 유일하게요,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어의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글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애플 또한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관련해서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사업을 확장했을 때 그에 따라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모트렉스고요. 뭐 자율주행에서 뭐가 딱 대장이다라고 말하긴 뭐하겠지만, 모트렉스 또한 대장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뭐 5% 정도의 뭐 수익권이겠지만 4,000원 돌파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요. 4,000원 돌파했을 때 바로 정고점 라인대인 4,200원까지 좀 더 보시면요,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딱 기점으로 주말에 한 3종목씩 여러분들 참고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ISC도 요날이죠. 월요일날 뭐 언제 사시든 뭐 상관없이, 예, 여기 7%, 이것도 15% 상승이 나왔고요.
로보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이제 금요일이고 월요일이니까 이날 시가에 말씀드렸을 때 9%, 또 요날 또 5%, 또 요날 6%, 이것도 15% 이상 수익이 났고, 그죠? 네. 36물산만 얘 못 갔어요. 얘 못 갔지만 얘도 모멘텀은 살아있죠. 네. 근데 얘 또한 이날이죠. 월요일 기준으로 매수를 했으면은, 이날도 뭐, 매수가 이로 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뭐, 최고가로 말하고 싶진 않았고, 네. 현재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것 또한, 이날만 12%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죠? 네. 얘 또한, 뭐, 12%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반등이죠. 그죠? 네, 12%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케이프. 케이프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미 제 목표가는 돌파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4,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이날 급등하는 바람에 4,2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해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모트렉스, 모트렉스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 후성, 예, 요렇게. 근데 당연히 그거죠. 월요일날 당연히 장 초반에는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장 초반에 매수하는 거는 위험하니까 장 초반 흐름을 보면서 결정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장 초반에 흐름 보면서 시장이 좀 저점을 좀 잡아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겠죠. 자, 이번 주에 저는 그겁니다. 이번 주에 저는 이제 시장이 이제 변동이 좀 확대되고 있고요. 이번 주 우리가 포트를 집중한다고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주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요, 이렇게 모든 종목들, 뭐 방송충 종목이든 마찬가지고, 뭐 VIP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네. 저는 자신합니다. 전 뭘 자신하냐면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수익 난 것만 말하는 거 말고, 그건 진짜, 그냥 장사치죠. 수익난 종목만 누구나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매매하라 그래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만 수익 인증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익 자체가 아니고요. 수익금을 다 더해가지고 누적 수익률을 말하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모든 걸 다 오픈해가지고, 뭐, 방송이든 뭐든 간에, 모든 걸 투명하게 오픈했을 때, 뭐, 이건 저 시장 여파 핑계 안 되겠습니다. 시장 여파로 밀린 건 손절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전 종목에 대한 미련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맨날 이거 제테만 한번 올라갔다고, 뭐 하나 올라갔다고, 맨날 그 종목만 언급하면서 제2의 JK도 또 있습니다. 뭐, 이딴 소리가 안 납니다. 그냥 종목은 우리 계좌에 수익이 나기 위한 그냥 수단에 불과한 거지 이 종목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지 않고요. 아이크래프트도 손저가 터치했기 때문에 그냥 손절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사실 손저가 터치되고 다음날 20%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뭐 모바일 어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손저가 터치한 것 뿐이고 종목에 대한 미련 따위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래요. 빠지면 이거 다시 추매할까요? 뭐하러 해요? 다음날 내일에 여러분들이 이거 손절치고 조선전자 쓰면은 71%의 수익이 남는 건데 왜 예를 들어 LB 세미콘이 손실 났으면 LB 세미콘으로 수익을 만회하려고 합니까? 교체해도 되는 겁니다. 법으로 안 걸려요. 네,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강력한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요,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거나 큰 상승이 나오면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변동성 양세에서 넉넉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당연히 손실이 날 수밖에 없겠죠. 종목에 대한 미련만 버리세요. 종목에 대한 미련만 버리시면 여러분들은 계좌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포트는 당연히 집중해야겠죠. 포트는 당연히 집중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 자, 5% 종목, 5% 비중 5%로 매수를 했어요. 10% 올라가면은 좋아 죽죠. 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른 95%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고 딱 보합권이란 전제하에 계좌 수익은 0.5% 나와요. 아무 의미 없는 수익인 겁니다. 그죠? 아무 의미 없는 수익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응하면 절대 돈 못 번다고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포트를 집중하고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그래야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주식을 하면서 이걸 보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모두가 손실난 거는 다 감추고 수익 난 것만
오픈합니다. 또는 손절한 거는 손절가를 정해주지 않고 종목만 말한 다음에 계속 목표가만 그죠? 네. 몇 프로 맨날 수익률만 강조를 해요. 저는 수익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확률이 중요한 거고, 뭐, 손절가가 터치했으면 솔직히 손절가 터치했다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인정을 해버리고요. 손절을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이게 진짜 프로인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어딘가에도 모든 VIP 종목들을, 예, 투명하게 대한민국 최초로 모든 수익 난관만 잘라서 보여주는 거 말고요. 모든 걸 다 오픈했을 때 제가 항상 말하죠. 1월부터 6월까지 뭐 하루하루 뭐 일주일 놓고 보면은 제가 그 누구보다 수익률이 적을 수도 있어요. 네, 당연한 거죠. 그죠? 네. 뭐 워렌 버핏이 지난번에 대한항공주를 손절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때 뭐 다른 걸로 수익 났다고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보다 더 뛰어난 투자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2020년도 제가 MBN골드 온 게 1월달이니까 2020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저의 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혼자 전문가 혼자 하는 힌트 모의 투자 수익률이 많네 크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딱 진짜 VIP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던 문자 기준으로요. 뭐 비중 조금만 사보세요. 뭐 2%만 사보세요. 이런 거 말고요. 확실하게 모두가 따라올 수 있게 문자를 다 보낸 그 내용이 다 오픈했을 때 그 누구보다도 제가 수익률이 높다라고 자부합니다. 예, 그죠? 그 자부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코로나 여파로 급락 나오기 직전에 현금을 이때는 80%, 두 번째는 60%를 만든 상태에서 코로나 여파를 맞이했고, 또 시장이 제일 날바닥에서 뭐 제가 수익률만 강조하려고 레버리지 상품을 5% 비중 5% 사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 시장 제일 바닥에서 확실하게 비중을 40에서 50%까지 확대한 상태에서 최고점에서 현금 확보를 했고요. 최저점에서 확실하게 비중을 실어가지고 계좌 수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그죠? 3월 19일날 3시에 요 날입니다. 고점 대비 17% 빠진 날, 그죠? 네. 이렇기 때문에 전 자신있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투명하게 합니다. 우리 기존 회원님들과 신규 회원님들까지 제 종목 이때 기존 회원들까지 모든 종목들까지 매일매일 저는 그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요. 그러니까 전 자신하는 거예요. 이 시장 고점에서 이때는 현금 80%, 이때는 현금 60%를 만든 상태에서 여기에서 코스닥 150 레버리지의 비중을 40에서 50%까지 비중을 실었고요. 계속해서 수익 내리를 이어오고 있고, 또 분명 상승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매일 무조건 수익이고요. 뭐 매주 일주일로 따져도 월요일 금요일 기준으로 맨날 수익이고, 한 달 기준으로 봐도 1일부터 30일 기준에 맨날 수익이었다 라고 말하는 건 사기꾼이죠. 예, 그런 곳이 있으면 제가 가입비가 8억 8천만 원에도 가입한다 그랬습니다. 맨날 수익이고 매일매일 수익이고 매주 수익이고 매달 하루도 안 빠지고 수익이면은. 근데 제가 정직하게 투명하게 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6월 말까지 딱 놓고 보고 VIP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던 문자 기준으로 딱 데이터를 저랑 한번 붙으면요. 예를 들어 그거죠. 여러분들 신규 회원님들이 만약에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뭐 맨날 수익이겠지만, 1월이 언제야?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가입하신 분들 기준으로 딱 봤을 때, 지금까지 딱 봤을 때요. 저만큼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없죠. 왜? 고점에서 현금 확보 60% 80% 했죠. 저점에서 현금 확실히 실어가지고, 주식 100% 실어가지고, 계속해서 수익 랠리 이어왔고, 중간중간 물론 뭐 쉬어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 쉬어갈 수 있어요.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옵니다. 다만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데이터를 대입했을 때 VIP 회원님들한테 정확히 보내드렸던 뭐 요거 이것 중에 골라보세요. 아니면 매수 문자는 안 보냈는데 수익 제가 언급한 종목이라고 매도 문자만 보내고, 이런 거, 예, 이런 그냥 말도 안 되는 리딩 말고요. 모든 걸 투명하게 오픈했을 때 1월부터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저보다 수익 많이 난 곳 있으면은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 1월부터 6월까지 VIP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렸던 문자 내용으로 저는 딱 이거 하나로 자신합니다. 왜? 시장 고점에서 현금 60% 80% 만들었고요. 시장 제일 날바닥에서 주식의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을 40에서 50% 실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포트관리고 계좌관리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못 볼 겁니다. 평생. 예, 어떤 투자자문이나 주식 운영사나, 제가 투자자문 출신이죠. 자산운용사나 뭐 어디든, 뭐 증권방송이든 어디든 모든 종목들을 이렇게 투명하게 다 오픈한 곳은 앞으로 영원히 못 볼 거예요. 영원히요.
이따 한들 뭐 잘라서 보여주겠죠. 뭐 이따 한들 수익 난 것만 크게 수익 난 것만 맨날 강조하겠죠. 맨날 제테마, 내일도 제테마, 제2의 제테마, 또 내일 모레도 제테마, 다음 주도 제테마, 또 급등하면 제테마, 맨날 제테마. 예, 그죠? 에클론도 마찬가지죠. 맨날 에클론입니다. 올라가면 에클론, 또 내일도 에클론, 내일 또 올라가면 에클론. 예. 그게 아니라 저는 수익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뭐 손절가 터치하고 다시 반등 나와서 지금 목표가 터치한 종목들도 있지만은 그냥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손절가 터치한 거 터치한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련 갖지 마세요. 뭐 예를 들어 뭐 칩셋미디어가 밀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추미할까요? 이거 지금 홀딩할까요? 그걸 뭘 묻습니까? 손절가 터치하면 손절하면 그만인 거예요. 종목에 대한 미련만 갖지 마세요. 알겠죠? 제가 종목에 대한 미련이 없는데 그 한 종목 한 종목에 여러분들 미련 갖지 마세요. 제발 그 장기 투자, 우리나라가 뭐 장기 투자가 2008년도 2009년도부터 장기 투자는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이겁니다. 장기방, 장투방 이런 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희망버스를 태우기가 너무나 좋아요. 실적을 강조할 겁니다. 이 기업이 실적이 얼마나 좋은데, 특히 5G가 최근에 많이 이제 대두가 되죠.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요. 이 기업이 얼마나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 실적, 그 가치 혹시 진짜 예상 컨센서스 보고 말하는 건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 기업에 대한 가치와 또 앞으로 성장성을 따지는데 혹시 리포트 보고 말하는 건 아닌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고요. KMW 5G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항상 5G 관련 종목들도 늘 하고요. 그죠? 뭐 반도체, IT 관련 종목도 늘 합니다. 근데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뭐 이런 거죠. 제 말은 맨날 5G 말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제 말이 맞죠라가 아니고요. 맨날 비메모리 말해가지고 올라가니까 제 말이 맞죠가 아니고요. 저는 자신있게 이때도 한번 말씀드려서 급등 나온 이후에 또 재추납니다. 맨날 가만히 있다가 빠질 땐 조용히 있다가 또 올라가면은 90% 수익, 100% 수익률만 강조하는 거고요.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ISC 이때 추천했고 또 여기서 재추천했습니다. 그죠? 네. 잠시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뭐 하루하루를 놓고 보면은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일주일 놓고 보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납니까? 맨날 나는 곳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제발 좀요. 근데 그러면 저는 진짜 가입비 달라는 대로 줄게요. 근데 저만큼 투명하게 모든 걸 오픈한 사람은 없다 이겁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엄결이 가입됐어요? 네. 연장 됐습니다. 잠깐만. 연장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내일 아마 확인이 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있는 거 만개 끝나면은 바로 확인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은 확인이 안 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전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거예요. 자신 있어요. 아무리 누가 수익을 많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전 자신합니다. 뭐 방송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추천했던 모든 종목들을 오픈했을 때 그냥 손절가랑 목표가를 정해주지 않은 거랑 비교 말고요. 손절가랑 목표가를 정해주지 않고 그냥 종목만 말한 다음에 수익 난 것만 강조하는 건 말고요. 그런 건 비교가 안 되죠. 저랑 비교하려면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종목이 몇 개인지. 혹시 종목이 20개, 30개, 40개 있는 방, 뭐 20개 이상, 뭐 15개, 20개, 30개 이렇게 있는 방과는 저와 비교 불가죠. 저는 종목이 많지 않고 6개가 기준이고 기존 회원님들 저랑 끝까지 하신 분들이 모든 걸 다 따라했을 때 최대가 10개라 그랬습니다. 뭐 더 적을 때도 있고요. 최소가 3개, 평균은 6개, 7개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이 저보다 많으면은 일단 비교 대상이 안 되죠. 20개, 30개 중에서 수익 난 것만 강조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네. 두 번째. 모든 것을 비중을 확실하게 말해주느냐. 뭐, 쬐끔만 매수해보세요. 보초 한번 세어보세요. 예. 그리고 수익률만 강조하는 거랑은 저랑 비교가 안 됩니다. 철저하게 포트 관리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 분석하시고요. 방송 추천 종목이 그렇게 잘 가요? 모든 걸 다 오픈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100% 오픈했는지. 투명하게 100% 오픈했을 때 저를 따라오는 곳이 있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채팅창에 적어보세요. 예. 저보다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걸 오픈했을 때 저보다 수익이 더 크다라고 자부하는 곳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요. 그냥 수익 난 것만 얘기하는 거. 저 ELW도 합니다. ELW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알아서 단타치라 그래가지고 뭐 풋은 잘못됐는데 뭐 콜 수익 난 것만 강조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비중 또한요. 뭐 쬐끔만 사보세요. 뭐 5만원만 사보세요. 10만원만 사보세요. 15만원만 사보세요. 요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 수익률만 강조하고 빠지면 15만원만 샀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자산별로 비중을 실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다음주 월요일날 저한테 와가지고 무조건 수익 나느냐? 전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저를 믿고 쭉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다라면은 뭐 저는 말합니다. 상반기 2020년도 상반기에 저보다 수익이 많이 난 곳 있으면은 한번 말씀해주세요. 한경, 매경, 2데일리, MT의 각종 카톡 사이트, 뭐 유튜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만큼 투명하게 자신감 있게 모든 회원님들이 다 수익이 난 1월부터 6월까지 따라오신 분들이요. 수익이 안 나신 분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때 수익 안 났네 이런 거 말고요. 네.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럴 때 한번 들어와가지고 여기 수익 안 났네. 여기 잠깐 수익 안 났네. 여기 잠깐 여기 수익 안 났네. 뭐 이런 거 말고 이거 왔는데 가입했는데 이날 수익 안 났어요. 탈퇴. 뭐 3일 뒤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저와 1월부터 최소 1개월, 뭐 2개월, 3개월 했을 때 저만큼 수익 많이 난 곳 있으면 대한민국에 말해보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 출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한 곳이 있냐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어떤 주식 전문가가 모든 걸 오픈하는 사람은 없어요. 증권사도 마찬가지고요. 투자자산 운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디든 모든 종목들을 오픈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손실 날 수도 있어요. 시장 10% 빠지면 제가 손절가를 10% 잡아드렸으니까 당연히 10% 터치하는 게 많겠죠. 다만 그 이상의 상승 나오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전 자신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식 한번 제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종목 3개 해드렸고요. 지난주에도 3개 딱 말씀드렸습니다. 3개 말씀드리고 올라간 것만 강조한 거 아니고 3개 다 리뷰해드렸고 오늘 또한 3개 말씀드렸어요. 저는 항상 모든 걸 오픈한 상태에서 수익이 났다 안 났다를 솔직히 다 말씀드립니다. 뭐가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수익률 뭐 3000%, 뭐 1000% 수익률의 환상에 못 벗어나신 분들은 그냥 저와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진짜 주식 한번 제대로 해서 여러분들 자산을 한번 증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도와드릴게요. 최근에 제가 교육도 했어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진한교육 방송 보기 보면은 VIP 회원 전문 트레이더 양성교육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백만원 수천만원 줘도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강의들을 집결해가지고 다음 주도 2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1강을 했고 우리 많은 회원님들이 그죠? 이렇게 후기를 올려주셨죠. 강의에 대해서 꿀팁 강의 그죠? 네. 다음 주에도 그 2회 전문 트레이더 양성교육 2회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주식을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어떤 수익률 맨날 수익 난 것만 강조해가지고 이게 100% 갔네 200% 갔네 300% 갔네 그걸 얼마나 샀는지 그걸 5만원 산 건지 10만원 산 건지 1% 산 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산이 1억인데 1% 매수해가지고 100% 간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산이 1억인데 10만원만 매수해보세요 한 다음에 200% 간들 20만원 벌었다고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수익률에 환상에 젖지 마시고요. 비중을 싣고 확실하게 계좌 수익이 나는 건지 한번 제가 그게 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시죠? 동아기업도 1차 매수가 비중 20% 실어가지고 30-40% 수익 난 거.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60-70%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약간 밀어난 걸지도 몰라요. 종목을 뿌려가지고 수익 난 것만 강조하면 되고 손실 난 거는 감추고 있으면 되는 건데 전 다 오픈합니다. 어쩌면 밀어난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VIP 회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제가 말했죠. 20종목만 가까이 되더라도요. 시장의 모든 종목들 다 살 수 있다고. 5G 하나, 2000년지 하나, 경협주 하나, 정치테마주 하나, 피부미용 관련 하나, 비메모리 반도체 하나, 수소차 관련 하나, 그죠? 자율주행 하나, 뭐 정책주 하나, 치매치료 하나, 뭐 그래핀 관련 하나, 로봇주 하나, 언택트 관련 종목도 하나, 뭐 줄기세포도 하나, MACC 하나, 경협주 하나, 뭐 이렇게 다 사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열셋, 열네, 열다, 열네, 열일곱. 이래도 17개야. 그죠? 20개, 30개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거는, 뭔가 자기가 수익률 보여주기 위한 게 시급한 거고, 17개만 돼도 웬만한 종목들 다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죠? 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그 3%, 5%, 2%, 3% 사봤자 뭐하냐고. 그거 10%, 20% 올라간다 한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0.1%, 0.2% 올라가냐 마냐야. 다른 종목들이 안정적이란 전제하에.
아무 의미 없는 거 그만하시고요. 그게 뭐 재밌다. 나는 그냥 수십 개 종목 중에 하루에 한두 개 튀어 올라가는 게 재밌다. 이거는 다 그냥 감추고 요것만 수익 인증하는 게 난 너무너무 재밌다. 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진짜 주식, 뭐 쉴 때도 있고요. 확실하게 비중 실을 건 비중 실어가지고 계좌 수익 늘려가고요. 다시 포트 집중하고, 다시 또 대응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포트 관리 받고, 이렇게 진짜 주식 한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되는 겁니다. 날짜 넉넉히 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평생 하는 투자에 제가 큰 도움 되려고, 제가 예전에 미래에서 나온 친구랑 교육을 할 때도, 전문가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도 빼먹었던 교육들까지 여러분들께 다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예정이니까, 진짜 주식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스타트 하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늦게까지 남아주시고 우리 VIP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뭐 아미님도 그렇고, 아까 우리 엄기열님, 예, 그리고 또 우리 두산77님, 박실장님, 블루핑크님, 예, 또 우리 와이프님, 예. 그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내일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당연히 개장가는 어느 정도 하락은 출발하겠죠. 근데 예상했던 부분이고, 변동성 양세는 지속되는 거니까, 우리는 종목만 잘 선정해가지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진짜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세요.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알겠죠? VIP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오픈했을 때가 그게 진짜 수익인 거지, 수익 난 것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대한민국에서 앞으로도 그 어떤 증권 계열에서도 저처럼 모든 걸 오픈하는 곳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자신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예.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리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라일락꽃 거리마다 가득 코끝이 아려와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